꿈을 꾸는 곳이 아닌 실현시키는 이곳. 글로컬대학 대구보건대학교에서 만나요. 글로컬대학 대구보건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영천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던 의원들이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을 주고받다가 급기야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나부끄러운 장면은 회의장 밖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영천시의회는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2년 연속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습니다. 첫 소식 김낙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영천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에서 올해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A 의원이 위원장인 B 의원을 향해 갑자기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냅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심정을 모르잖아요. 심정을. 이에 발끈한 B 의원이 지적을 하자 두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갑니다. 이 위원장이 큰 벼슬자리입니까? 진행 마세요. 아들 없다는 얘기 다시 해보세요. 진행 마세요. 다시 해보세요. 결국 회의는 중지됐지만 진짜 추태는 회의장 밖에서 벌어졌습니다. B 의원이 먼저 회의장을 나온 A 의원에게 다가서더니 손으로 몸을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A 의원은 소파에 넘어졌고 주변에 있던 관계자들이 격앙된 두 의원을 뜯어말립니다. 예산 심의와는 아무 관련 없는 막말과 고성이 몸싸움으로 이어지면서 시의회가 아수라장이 돼버린 겁니다. 영천시 의회는 이 사건이 윤리위원회에 접수가 돼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영천시 청도지역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해당 의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영천시 의회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여기에다 영천시 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영천시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벌어진 이번 사태로 기초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BC 김낙성입니다. 네, 10년 만에 2부 리그로 강등되는 수모를 겪었던 대구FC가 신임 단장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구단 재건에 나섰습니다. 선수단뿐 아니라 사무국 체질 개선도 예고했는데요. 내년엔 대구FC가 붉은 말처럼 그라운드 위를 지배할 수 있을까요? 남효주 기자입니다. 16경기 연속 우승, 시즌 중 감독 교체, 그리고 10년 만에 2부 리그 강등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대구FC. 조광래 대표 사임과 함께 단장 공개 모집에 나선 대구FC가 2017년부터 7년간 포항 스틸러스를 이끈 장영복 단장을 선임했습니다. 장 단장은 첫 기자회견에서 1부 리그 승격을 위해 우선 선수단 구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지금 밤낮으로 애를 쓰고 있는데 선수단 정비를 해서 그나마 알차게 좀 꾸려보려고 합니다. 대구FC는 베테랑 미드필더 한국영 영입을 시작으로 선수 합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병수 감독 역시 장 단장과 함께 1부 리그 승격을 위한 선수단 보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수 구성하는 데 좀 많이 늦은 감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단장님 모시고 나서 그래도 저희가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확보는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 단장은 선수단뿐 아니라 사무국 체질 개선도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프런트를 재정비해 일하는 구단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프런트가 강한 구단은 반드시 최상위에 있습니다. 프런트를 강하게 만들겠습니다. 대구 실적에 맞도록 빨리 정상적인 세팅화 작업을 거치겠습니다. 여기에다 대구FC는 김천 상무로 떠난 주승진 수석 코치 후임으로 최성용 전 대표팀 코치를 선임해 구단의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뼈아픈 2부 리그 강등으로 새로운 출발선에 선 대구FC. 장영복 단장 체제가 내년 시즌 팬들에게 승격이라는 선물을 안겨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한 해가 저물고 병원연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붉은 말의 기운을 받기 위해 해맞이 명소로 향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서은진 기자가 지역의 일출 명소를 소개해드립니다. 푸른 동해 바다 위로 솟구치는 해를 상생의 손이 떠받치는 포항 호미곶. 우리나라 대표 해맞이 명소로 해마다 3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호미곶에선 한민족 해맞이 축전이 열리는데 일출 직전 국악, 탈춤, 줄타기 등이 어우러지는 전통 공연이 펼쳐져 해맞이객들의 흥을 돋울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해가 뜨는 독도 일출 시각은 오전 7시 26분. 호미곶에선 6분 뒤인 7시 32분부터 해가 솟아오를 전망입니다. 영덕 3사 해상공원과 울진 죽변항 등 경북 동해안 곳곳에서도 다채로운 해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대구를 비롯한 경북 내륙에서도 해맞이와 떡국을 나누는 행사를 갖고 주민 화합을 다집니다. 대구에서는 수성구 천을산과 서구 와룡산 등 각 지자체별로 행사를 진행하는데 대구의 일출 시각은 7시 36분입니다. 또 대구 팔공산과 청송 주황산 등 지역 주요 산에서도 새해 소원을 비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새해 첫날 오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말과 새해 사이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대구와 경상북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 동해안에서 새해맞이 해돋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안전부는 포항 호미곶을 인파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으며 해맞이 행사를 하는 지자체들도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TBC 서은진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대구시 군위군 효령면 간동 삼거리 인근에서 SUV 차량과 5톤 화물 트럭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60대 운전자와 50대 동승자가 숨지고 화물 트럭 운전자 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명이 숨진 경산 아파트 일가족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가장인 40대 A씨의 금융 상태 파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산경찰서는 A씨의 신용과 대출 채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거래 정보 제공 등을 요청했습니다. 또 A씨와 가족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통해 최근 이동 경로와 채무 관계 등을 파악하는 한편 아파트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이 청도 열차 사고 현장 책임자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와 하청업체 소속인 이들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도 없이 아르바이트생을 열차 감시원으로 배치하고 선로 이동 수칙도 어기는 등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로 인명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경북 청도군에서는 경부선 선로 시설물 점검을 위해 이동하던 노동자들이 작업 투입 4분 만에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대구 지역 중소병의원 노동자들이 주 6일간 근무하며 끼니도 거른 채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노총 대구 지역본부 조사 결과 물리치료사와 방사선사, 임상병리사는 주 5.7일에서 5.8일 일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근무 때문에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은 지역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 같은 노동 조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앙선 안동에서 부경천까지 73.3km 구간에 대한 고속화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KTX 이음 열차 운행 속도가 시속 150km에서 250km로 빨라져 영천에서 서울 청량리까지의 소요시간이 2시간 30분대로 단축됐습니다. 운행 횟수도 하루 6차례에서 18차례로 늘어나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최근 36년 동안 동해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해수면이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1989년부터 2024년까지 동해안 해수면은 연평균 약 3에서 3.6mm씩 상승해 전체적으로 약 11.5cm 높아졌습니다. 특히 2005년부터 2014년 사이에는 동해안의 해수면 상승 속도가 서남해안보다 더 빠르게 나타났는데 다행히 최근 10년 동안에는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달 대구의 생산은 소폭 줄고 경북은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대구의 광공업 생산지수는 118.2로 지난해 11월보다 0.1% 줄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 정밀과학과 의약품의 증가폭이 컸던 반면 1차 금속과 섬유 제품은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경북의 광공업 생산지수는 106.1로 1년 전보다 1.9% 늘었는데 기계 장비 수리와 금속 가공 업종의 증가폭이 컸습니다.